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이원재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총 6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6개의 옵션 중에 저희의 세션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만큼 지금부터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현재 이 평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이징, 장자커우, 옌칭 등지에서 동계올림픽이 폐막을 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관심을 받으면서 올림픽이 폐막을 했고요. 바로 4년 전인 이 시기 즈음에는 이곳 평창에서 그리고 강릉에서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치러낸 바가 있습니다. 평창과 강릉에서 개최되었던 이 올림픽에서 가장 주요한 레거시 혹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2018 평창 기념재단일 것이고요. 2018 평창 기념재단에서 또한 더 구체적인 레거시로서 이렇게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평화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레거시 혹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올림픽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과연 그렇다면 이 레거시 또는 유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합의된 혹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잘 도출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해당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이 이 자리에 함께해서 과연 이 올림픽 레거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항목들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션은 아시아 스키 연맹, Asian Ski Federation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스키 연맹은 사실은 스키 종목이 매우 활발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스키라는 스포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2018 평창올림픽, 그 다음에 2022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스키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 스키 연맹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 레거시와 관련된 연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발표하실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지대학교의 한승진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뒤이어서 윤상훈 선생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관계는 대단히 특별한데요. 한승진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로 윤상훈 선생님 박사과정에 계신 윤상훈 선생님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아마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굉장히 설레고 뜻깊은 자리가 될 겁니다. 자신의 제자와 함께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뜻깊고 기억될 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텐데요. 반면에 윤상훈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도 교수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각각 해주시고, 뒤이어서는 한양대학교 남상백 교수님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되고자 토론을 이어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시는 우리 한승진 을지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을지대학교의 한승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이원재 교수께서 말씀을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발제에 앞서서 이 올림픽에 대한 제 이력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연구를 발표하는 발제자로서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988년도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고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제가 1988년도에는 중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여는 못했습니다만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제가 이제 스포츠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또 스포츠 분야에서 30년 동안 몸담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라는 계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모지인 종목이지만 스키 점프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 한 20명을 데리고 스테디움 팀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약 40여일 동안 스키 점프 대회에서 동계올림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제 경험 이후에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올림픽 유산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IOC에서는 이제 2014년부터 이 올림픽 유산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올림픽 어젠다 2020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올림픽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중요성이 있고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림픽 유산이라고 하면 무형적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약간 가치스럽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나한테는 별로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이러한 인식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로서 과연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연구자로서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연구팀을 구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연구팀에 2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1년 차의 주요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유를 하고 확산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평창기념재단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올림픽 유산의 항목을 체계하는 연구인데 이것은 이제 2017년도에 IOC에서 주장한 올림픽의 장기적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올림픽 유산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원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동북아 지역,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다시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올림픽이 거의 2년 주기로 계속 개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강원도에서 2024년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과연 이 올림픽 유산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한 6년의 기간에 걸쳐서 동북아 지역에서 개최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올림픽에 대한 붐, 또 올림픽 유산에 대한 중요성이 동북아 지역에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림픽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2014년에 올림픽 어젠다 2020에서도 IOC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산이 되겠고요. 또한 2020년 올림픽 헌장에 이 올림픽 운동의 주 목적은 이 올림픽 유산, 올림픽 레거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최지 선정이라든지 또 유치 후보 도시 선정에 있어서도 과연 그 도시와 그 나라에서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어떻게 올림픽 유산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물론 다양한 올림픽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국내 학자들의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어떤 정책 효과라든지 또 앞으로 올림픽 유치의 가능성이라든지 또 올림픽 시설을 사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올림픽 유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연구들입니다. 어떤 그 전문가가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하거나 어떤 사후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실제 올림픽 유산이 어떻게 확산되고 확대되고 어떠한 의미가 사회 속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가 이제 연구팀을 구성해서 그 선행 연구를 분석하는 와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Expected Long-Term Benefit from Olympic Games라고 하는 그 올림픽의 장기적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올림픽 유산의 관점을 2017년도부터 IOC에서 그동안의 그 올림픽 유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었고요. 그 장기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올림픽 유산에서부터 저희가 올림픽 유산을 한번 연구해 보자라는 그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에 제안서를 냈고요. 다행히 저희가 연구가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올해 6월 30일까지 2개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년의 연구를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올림픽 유산의 올림픽 장기적 효과를 관점으로 한 올림픽 유산은 크게 7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 항목이 39개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IOC에서 이것을 발표할 때는 그동안 유치되었던 올림픽의 어떤 결과 또 IOC 나름대로 어떤 연구 성과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7대 영역을 나누었고 39개 항목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IOC 입장에서도 이러한 올림픽 유산의 7대 영역을 발표한 이후에 IOC는 연구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를 팔로우하는 것은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랜트 프로그램이 있어서 올림픽 유산과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은 매년 지속되고 있지만 그 올림픽 유산을 포커스된 그런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년도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는 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올림픽 유산을 그 7대 영역의 39개 항목을 어떤 중요도가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24년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도 유치가 확정이 돼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도 유치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던 경험을 비춰봐서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올림픽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일단 1차 연구가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각 영역 간의 적합성이라든지 중요도, 이것을 가장 먼저 좀 봐야 되겠다 하고 하는 연구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데일파이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실행을 했고요.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총 4개의 라운드를 거쳐서 전문가 집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를 거치면서 국문 번역에 대한 번안 작업뿐만 아니라 7대 영역에 대한 각 항목 간의 적합성, 그 다음에 39개 항목 간들의 위계,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데 저희가 1차년도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전문가 집단을 설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IOC에서 제안하고 있는 7대 영역 39개 항목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전문가 집단이 이것을 델파 연구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외에 있는 여러 전문가 그룹, 즉 실제 지금 표에 나타난 것처럼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올림픽에 관여하시는 부분, 또 올림픽을 연구하시고 있는 연구자, 또한 그 국제 연맹, 국제 스포츠 관련된 연맹과 올림픽 연맹 관련된 기구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과 같이 이 올림픽에 대한 그 전문성이 탁월하신 분들로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는 데만 해도 저희가 약 한 3, 4개월이 걸렸고요. 거의 외국에 계시거나 또 다양한 일정이 있으셔서 저희가 주요 한 몇 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메일로 연락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대 영역에 대한 국문 번안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번안 작업은 단순히 저희가 어떤 그 노트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메모를 하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번안이 아니고요. 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번안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안 작업은 저희 연구진들 포함해서 약 3회 정도 시작이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영문 번역을 잘 하고 있는 일반 전문가에게 처음에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문가 집단을 가지고 두 차례 걸쳐서 이 번안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팀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시행한 것은 물론 이 번안 작업에서 한국 사정에 맞게 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번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IOC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문을 되도록이면 그대로 번안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전혀 의미가 전달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어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화된 스포츠의 발전부터 경제 및 브랜드 가치까지의 7개 영역에 대한 번안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7대 영역의 번안 작업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각 영역별 세부 항목인 전체 39개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었고 이 번안으로 확정되기 위한 많은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문항 위주로 저희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직화된 스포츠 발전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수 지원 강화라든지 새로운 세대 엘리트 선수 양성이라든지 또 스포츠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이라든지 이러한 관련돼서 세부 항목이 가장 많은 수가 번안이 되었고요. 두 번째 스포츠를 통한 사회 발전에서는 스포츠와 신체 활동 증진에 따른 건강 및 웰빙 효과에서부터 양성평등 및 소수 집단,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포용까지 번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먼 스킬 네트워크 및 혁신 부분과 문화 및 창작 활동의 발전, 또 올림픽이라고 하면 그 올림픽을 유치하는 해당 도시에 대한 그 도시 발전 부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도시 발전 부분, 그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탄소 중립과 같은 환경 개선 부분, 그다음에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스포츠 빅 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그 도시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경제 가치 또 그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이 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그 주요 내용은 저희가 2021년도 하반기에 학회지에 발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원문에 대한 번안문을 그 학회지에 같이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그 학회지를 검색하시면 아마 해당된 번안문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각 영역과 그 영역 내에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한 적합성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석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7대 영역 부분은 IOC에서 제안하고 있는 7대 영역 부분은 저희도 올림픽 유산이나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자로서 수긍이 갈 만한 내용들입니다. 7대 영역은. 다만 이제 7대 영역 안에 있는 세부 영역이 과연 우리의 어떤 문화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활 패턴,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의 지식과 과연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12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7대 영역의 각 항목 간의 적합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대 영역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조직화된 스포츠 발전인데, 가장 위에 있는 세부 항목이 적합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적합성 지수가 낮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조직화된 스포츠 발전에서 설명을 드리면, 선수 지원 강화라고 하는 영역이 조직화된 스포츠 발전 영역과 가장 적합성이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장비 개발 보급 선진화의 내용이 조직화된 스포츠 발전의 영역과 적합성이 가장 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를 통한 사회 발전은 저희가 오렌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색깔을 말씀드린 이유는 뒷부분에 39개 그 세부 항목에 대한 전체 위계를 나타내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과연 이 상위 영역인 7대 영역에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저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색깔별로 구분하는 것이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서 그렇게 색깔을 좀 말씀드린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스포츠 통한 사회 발전에서는 가장 적합도가 높은 세부 항목이 스포츠와 신체 활동 증진에 따른 건강 및 웰빙 효과라는 항목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적합도는 양성평등 및 소수 집단,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포용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먼 스킬 네트워크 및 혁신 영역에서는 신규 인적 네트워크 확산, 자원봉사자라든지 외교 관계자, 또 관련 직원에 대한 네트워크 확산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요. 여러 분야의 혁신, 자재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 여러 분야의 혁신이 가장 낮은 적합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창작 활동의 발전에서는 국가문화의 홍보 및 가시 효과가 가장 높았고요. 신규 디자인 브랜드 및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가장 낮은 적합성으로 나타났고요. 도시 발전 영역에서는 교통 및 대중교통 기반 시설의 발전, 아무래도 강원도,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제 거울 삼아서 비춰 보면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KTX가 완공이 되고, 또 그런 이제 SOC 관련된 중에서 이제 교통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적합도가 높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목적, 사회적, 경제적 활용을 위한 시설, 신설 개선 등은 적합성이 좀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지속 가능성, 또 환경에 대한 인식 강화 영역, 이 영역이 가장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생물 다양성 보호 및 복원 영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및 브랜드 가치에서는 국가도시 글로벌 인지도 향상 부분이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올림픽 그 운동의 브랜드 가치 강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결과로 이 39개 항목 간 위계 및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저희가 나타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대 영역의 세부 항목들은 적합성의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다 유의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역과 세부 항목 간의 적합성은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그래서 7대 영역의 39개 항목은 영역과 세부 내용 간의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 영역과 항목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하는 학술적인 입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세 번째 연구 결과는 저희의 좀 호기심이 반영된 연구 결과일 수 있습니다. 7대 영역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개최하면 아무래도 스포츠
진짜 그 스포츠 종목이나 스포츠에 대한 발전이 우선이 아닐까? 또 그거 아니면 뭐 스포츠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도시 발전이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생각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하실 텐데, 이 39개 세부 항목 중에 그럼 가장 높은 위계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높았을 거라고 상상했던, 생각했던 것이 과연 낫지 않을까? 이런 이제 호기심에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 호기심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 나온 항목이 39개 항목 중에서 가장 위계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가장 1순위, 즉 1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포츠와 신체활동 증진에 따른 건강 및 웰빙 효과입니다. 저도 이제 스포츠를 연구하는 연구자고 올림픽 유산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리고 저희 이제 연구팀이 같이 연구를 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저희 연구진들의 판단이 있었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그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영역, 즉 조직화된 스포츠의 발전,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올림픽 경기를, 올림픽 종목을 떠올리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냐고 하는 영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1, 2, 3위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걸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도시발전 그 영역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았던 교통 및 대중교통 기반 시설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고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유산에서의 위계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도시의 어떤 SOC, 즉 교통이나 대중교통 기반 시설의 발전이 상당히 이 유산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입증해냈습니다. 그런 예들은 많이 있는데요.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북런던 지역을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한 단계, 두 단계 도시를 도약시켰던 그런 사례로 지금껏 인용이 되고 있을 정도로 아마 이 도시 발전에 관한, 특히 교통 및 대중교통에 관한 영역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국가 및 도시 글로벌 인지도 향상 부분입니다. 어제 제가 환영 완찬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연사분들이나 또 다양한 이제 인사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강원도라고 하는 곳은 뭐 이제 지사님께서도 감자라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을 개최한 개최 도시라는 그 브랜드 가치 하나만으로도 이 강원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강원도를 바라보는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에 대한 국가도시 글로벌 인지도 향상 부분이 상당히 높은 순위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직화된 스포츠 발전,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뭐 5위, 6위, 8위, 15위, 17위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재미난 게 가장 그러면 위계도가 낮은 것, 즉 중요도가 낮은 게 뭘까 했을 때, 지금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것과 같이 그 조직화된 스포츠 발전의 스포츠 장비 개발 보급 및 선진화입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 장비 개발 보급 선진화가 과연 올림픽 유산과 그 올림픽 개최와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 적합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었습니다만,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올림픽 경기들, 여러 경기들이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하나의 이벤트인데, 그런 올림픽 경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발전하는 영역이 가장 낮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위계도 가장 낮게 나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옆에 지금 순위 평균도 보여드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캔달의 적합도 지수도 보여드리고 있고 저희가 전문가 될 파일을 공식적으로 4라운드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구팀 뭐 회의는 수시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한 개인 연구라고 하면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의문이나 이런 게 남을 텐데 저희가 연구재단으로부터 약 1년에 약 8천만 원 이상의 그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수행하는 연구이고 또 전문가들의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의 그 연구는 학술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한두 항목만 좀 보겠습니다. 그 가장 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및 창작 활동의 발전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 책임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문화 및 창작 활동의 발전이라는 게 과연 그 올림픽 유산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개회식이나 폐회식, 개막식과 폐막식이죠. 개막식과 폐막식에서의 그 웅장한 공연이라든지 또 기획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문화 및 창작 활동의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개회식과 폐회식에서의 보이는 모습은 어찌 보면 그 올림픽 이벤트 기간의 하나의 이벤트, 가장 이제 큰 이벤트이긴 하지만 그런 공연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 나라의 문화 및 창작 발전에 올림픽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나타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expected long-term benefit 올림픽 게임스라고 하는 그 IOC에서 2017년도에 제시했던 그 올림픽 유산의 장기적 효과 이 관점에 대한 국문 이제 번안을 실시했습니다. 이 국문 번안을 실시한 목적과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실용적인 차원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올림픽과 관련된 부서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있고요, 또 강원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있고요, 지자체도, 그다음에 여기 평창기념재단과 같은 어떤 기관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하게 올림픽과 관련된 실무를 진행하는 담당자 선생님들, 또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이반자 전문가분들께서 과연 올림픽 유산은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 유산을 확대시키는 것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올림픽 유산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무적인 차원, 실용적인 차원에서 국문 번안을 마치고 저희가 학술적으로 발표를 해드린 것이 있고요. 두 번째, 7대 영역과 그 세부 항목 간의 적합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영역에서 그 영역에 있는 세부 항목 간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7대 영역과 39의 세부 항목은 그 적합성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후속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 영역과 항목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변인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설문지를 개발한다던가, 그다음에 그 개최 도시민들이라든지 또 개최 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39개 항목 간 위계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 유산이라고 하는 것에 세부 내용이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거지, 또 어떤 것들이 조금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치를 진행하거나 또 88년도 올림픽, 또 2018년 올림픽이라고 하는 개최가 되고 나서의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고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팀에서 1차 연도의 중점 연구 중에 제가 일부를 발표드린 거고요. 현재 2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연구는 개최 도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연구들에 대한 확산과 공유는 앞으로 되기를 희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2년 연구가 끝나고 이 올림픽 유산 연구를 마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3년 과제로 연구 제안서를 이제 오늘 제가 이 행사를 마치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제안서가 선정이 돼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는데 올림픽 가치 지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IOC에서 선언하고 밝혔던 이 7개 영역의 39개 항목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는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칭 올림픽 가치 지수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 올림픽 가치 지수를 3개년에 걸쳐서 만들려고 지금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앞으로 많은 연구자분들 또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 팀을 연락해 주시면 앞으로 그 올림픽 유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를 이렇게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을지대학교 한승진 교수님께서 정말 그 레거시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레거시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피력하시지만 과연 그 레거시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연구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 이 포럼이 학계에 계신 분들만 계시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델파이라는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혹시 좀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과거에 이제 과학이 덜 발달되던 시대에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러한 그 체계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그 집단이 믿는 신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신탁하는 그런 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에다가 그 신에게 미래를 물어보는 점을 치는 그런 방식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죠. 그래서 그 한승진 교수님 연구팀에서 선정한 그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섭외를 하고 그 전문가들에게 그 올림픽 레거시의 실체에 대해서 혹은 IOC가 개발한 7대 영역 39개 항목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등등의 질문으로 그러한 그 전문가 집단의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그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그러한 그 올림픽 레거시의 실체를 이끌어내는, 다만 그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서로 간에 그러한 그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전문가들의 그 지식과 경험을 서로 영향이 받지 않는 그런 그 방식을 택해서 그들의 집단지성을 이끌어내서 이제 그 방법을 도출하는 결론 도출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국연구재단 관계자가 나와 계신 줄 착각할 정도로 연구재단에 아주 감사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연구 포부까지 밝혀주셨는데 앞으로 연구가 더 기대되는 그러한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한승진 교수님의 제자인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신 윤상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 입장에서는 제자와 함께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기억이 되겠지만 제자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할 텐데요. 우리 윤상훈 선생님의 발표를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올림픽 장기적 효과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발표하게 된 을지대학교 윤상훈입니다. 먼저 본 세션에 참여해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본 세션에서 이제 진행하는데 을지대학교 한승진 교수님께서 앞에서 좋은 발제해 주셨는데, 내용적으로 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해되는 부분들,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큰 차별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올림픽 유산 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한 올림픽 유산 보존과 확산이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 많은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산 활성화 조례 제정, 그다음에 평창 기념재단 설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행사인 평창 평화 포럼 등 올림픽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는 평창 청소년 국제 동계 대회,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강원 청소년 동계 올림픽 유치, 그리고 향후에 평창군에서 추진 중인 평화 테마파크 조성 추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승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것처럼 IOC에서 2017년에 Expected Long-Term Benefit 7개 영역 39개 항목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레거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올림픽 유산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매우 광범위하고, 그러나 연구들이 이런 유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의를 그리고 어떤 레인지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유산에 관한 지식을 좀 종합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고, 현재까지 그래서 유산을 좀 정의하고 그리고 어떤 맥락화하고 향후 관리를 위해서 좀 측정하는데 제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림픽은 서구 사회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러한 이유가 동서양의 관점적인 차이로 인해서 올림픽 유산의 개최 도시 그리고 국가의 관점에서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본 연구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IOC에서 제시한 Expected Long-Term Benefit의 7대 영역, 그리고 그러한 39개 항목 간에 좀 심층적인 탐구가 좀 진행이 됐는데, 상대적 중요도라는 그리고 각 영역과 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내용처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도쿄올림픽, 그리고 최근 폐막된 베이징 올림픽까지 동북아시아 관점에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주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Expected Long-Term Benefit의 7대 영역 39개 항목을 조사도구로 설정을 했고, 앞서 진행된 연구와 동일한 패널을 확보해서 12명의 전문가에게 의견 조사를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이현재 저자님께서 델파이 기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라운드를 거쳐서 총 3라운드를 진행을 했고, 또한 AHP 기법이라는 계층화 분석 과정을 거쳤는데, AHP 기법에서 앞서 계층화 분석 의사결정을 구조화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Expected Long-Term Benefit은 기본적으로 7대 영역과 39개 항목으로 기본적인 구조화가 되어 있기에 바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비교하는 쌍대 비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저희가 3라운드를 거쳤는데 전문가들 12명의 일관성 비율을, 신뢰성 있는 일관성 비율을 확보하는데 총 3라운드까지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일관성 비율을 좀 확보했고, 그 연구 결과를 보시면 7대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연구 결과를 보시면 스포츠를 통한 사회 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중치는 0.253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경제 및 브랜드의 가치, 그다음에 도시 발전, 조직화된 스포츠의 발전, 환경 개선, 그다음에 휴먼 스킬 네트워크 및 혁신 순으로 나타났고,
문화 및 창작 활동의 발전이 가중치 0.250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다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조금 낮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영역의 항목관을 좀 살펴보면 스포츠를 통한 사회 발전 영역에서는 스포츠와 신체 활동 증진에 따른 건강 및 웰빙 효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성 평등 및 소수 집단, 그다음에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포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및 브랜드 가치 영역에서는 국가, 도시, 글로벌 인지도 향상이 가중치 0.319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림픽 무브먼트 브랜드의 가치 강화가 0.072로 가장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발전에 보시면 철도, 공항, 도로 등의 교통 및 대중교통 기반 시설의 발전이 도시 발전에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목적 사회적 경제적 활용을 위한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선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직화된 스포츠의 발전 영역을 보시면 가장 많은 항목 10개의 항목이 보유되어 있는데, 선수 지원 강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조직화된 유소년 스포츠의 발전, 그다음에 경기 스포츠의 발전, 그리고 스포츠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성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엘리트 선수 양성, 그다음에 엘리트 선수 전문 훈련 센터, 그리고 스포츠 장비 개발, 보급 선진화가 이 조직화된 스포츠 발전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림픽이 어떠한 엘리트, 하이 퍼포먼스 레벨에 집중되어 있는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그래스루트부터 이런 스포츠의 저변 확대,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스포츠 이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이 전문가들 패널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연구진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또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이 환경 개선 영역에서는 야외 레저 공간 및 녹지 공간 확대, 그리고 지속 가능성 및 환경 인식 강화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호 및 복원이 중요성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휴먼 스킬 네트워크 및 혁신에서는 신규 인적 네트워크 확산, 그리고 휴먼 스킬 향상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분야의 젊은 인재 발굴이 상대적으로 이 영역에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7대 영역에서 가장 중요성이 낮게 나타나는 문화 및 창작 활동의 발전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국가 문화의 홍보 및 가시 효과 향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림피즘의 무형적 문화유산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러면 현장과 실무와 앞으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지 바라볼 관점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앞에 영역과 그리고 7대 영역과 39개 항목 간의 가중치를 합산해서 전체 39개 항목의 순위를 도출하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이 39개 항목 중에서 상위 5개의 항목 먼저 보시면, 스포츠와 신체 활동 증진에 따른 건강 및 웰빙 효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중치는 0.117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교통 및 대중교통 기반 시설의 발전, 그리고 평창 올림픽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 이 평화 구축 및 국제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가 도시 글로벌 인지도의 향상, 그다음에 주거 환경, 위생 시설 등의 일반 도시 기반 시설의 발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39개의 항목의 우선순위는 앞에 나와 있는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낮게 상대적 중요성이 낮게 나타난 5개의 항목을 보시면, 신규 디자인, 브랜드 및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35위, 그다음에 엘리트 선수 전문 훈련 센터가 다음으로 세레머니얼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된 예술 활동, 그다음에 올림피즘의
무형적 문화유산, 그리고 스포츠 장비 개발 보급, 선진화 등이 총 39개 항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올림픽 유산으로서 상대적 중요성이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저희 연구진은 크게 심플하게 세 가지의 논의를 좀 내렸습니다. 올림픽 장기적인 효과의 7대 영역 중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 발전이 가장 중요하게 연구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올림픽 개최 국가 및 도시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 스포츠만의 발전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사회 발전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향후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유산이라고 논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장기적 효과에 39개 항목 중에서는 스포츠와 신체 활동 증진에 따른 건강 및 웰빙 효과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스포츠 참여 증대, 그리고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하계 올림픽 같은 경우는 스포츠 참여율이 영국 같은 경우 그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스포츠 참여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동계 스포츠가 참여율이 그레스루트 레벨에서 드라마틱하게 발전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학계와 실무적 관점에서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이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나타난 영역을 보면 문화 및 창작 활동의 발전이 가장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가 나타났는데, 7대 영역 중에서도 중요도가 가장 낮았고, 39개 항목 중에서도 5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도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형적 유산에 관한 선행 연구, 그리고 개념적인 정립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 연구진은 판단했습니다. 무형적, 어떠한 문화 같은 경우 유형적인 유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무형적인 유산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국내는 물론 국내외도 아직 개념적인 정립의 필요성만 제기할 뿐, 어떠한 구체적으로 올림픽을 통한 문화 발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림픽과 문화 발전이 어떠한 인과관계, 어떠한 시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는 방법적인 관점에서 올림픽이 문화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까지 개념적인 정립이 많이 부족하고, 향후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게 구체적으로 올림픽을 통한 문화 발전인지 정립해갈 필요성을 후속 연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떠한 이 올림픽 유산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마무리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평창은 아니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 관광객이 KTX 그 올림픽 개최 이전에 설치된 그 철도를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다는 자료들도, 그리고 기사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동해선 KTX의 경우 이용률이 85%, 전체 KTX 노선 중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2021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올림픽 유산이 단순하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접근해야지 이러한 올림픽 이전부터 계획되어야지. 그래서 앞으로 향후 현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4년이 지난 시점인데, 계획되지 않은 유산, 비계획적인 유산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한계성이 있다고 보여질 거고, 앞으로 저희 올림픽 유산이 보존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계획된 유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윤상훈 선생님이 발표하시기 전에 너무 저의 박사과정 때만 생각하고 지도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될 거라고 제가 지레 짐작을 했는데 저만의 기우였고요. 소위 말하는 청출 어람의 가장 전형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훌륭한 연구 결과를 훌륭하게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아서 한승진 교수님께서도 대단히 흡족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토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도 수많은 청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남상백 교수님께서 두 발제자들의 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토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 발제자들에게 1개 정도의 질문을 먼저 해주시면 그다음에 마이크를 플로어에 들여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편안하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또 받고 다음 또 두 번째 라운드로 남상백 교수님이 또 나머지 질문을 해주시고 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 이러한 방식으로 뭐 한 3라운드 내지 4라운드 정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 한양대학교 남상백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한양대학교 남상백입니다. 오늘 주제가 올림픽 유산 항목 체계화 연구 그리고 올림픽 유산 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한 올림픽 유산 보존과 확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 발제자께서 정말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사실 학술 대회가 아닌 이렇게 포럼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주신다는 거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요. 정말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던 올림픽 유산이라는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올림픽 유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먼저 88 올림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과연 올림픽이 남겼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좀 성향은 조금 달랐지만 하계 올림픽과 또 동계 올림픽의 성향이 좀 달랐을 겁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한 올림픽 유산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향후 어떠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그 유산 보존과 확산에 어떻게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잘 제시해 주셨던 그러한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올림픽 유산, 저희가 글로 써 내려가지 않은 이상 지금 발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 영역, 네, 7개 영역, 그리고 3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적 척도들, 그 위의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란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먼저 한승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올림픽에 참여를 하셨었고, 그리고 또 올림픽을 정말 누구보다도 만끽하시고 즐기시고 그 안에서 학습하시는 모습을 그 옆에서 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같이 참여하고 있었고요. 한승진 교수님께서 그 궁금해하셨던 올림픽 유산 레가시와 그리고 지금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념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IOC에서 제시하고 있는 Expected Long-Term Benefit이라는 개념하고 혹시 차이가 좀 있으셨나요? 라고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유사하게 어떠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는 혹시 고민이 있으셨나요?
라고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죄송하지만 그 앞에 그 차이가 앞에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네, 지금 원래 그 척도에서 IOC 제시하고 있는 Expected Long-Term Benefits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 영역 그리고 39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시하는 거와 교수님이 혹시 느끼셨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가 혹은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돼야 되는가에 혹은 차이점이 있으셨나요? 예. 그 제가 우리 남성학 교수님 질문을 잠깐 놓친 게 아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즐기고 만끽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즐기고 만끽하지 못해서 되게 고생한 기억을 막 하다 갑자기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제가 의견을 드리면 7개 영역 제가 앞서서 제가 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영역은 제 나름대로는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 올림픽 가치에 대한 교육 부분이 좀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스포츠 지원에서 그 후속 세대,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한테 선수 지원이나 이런 부분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IOC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 오뎁, 그 올림픽 가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어떤 교육적인 영역이 조금 부족하고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림픽 유산을 확산하는 거는 결국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올림픽 가치는 스포츠 가치도 마찬가지다만은 모든 인간 생활과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스포츠는 뭐 하나의 자그마한 사회라는 얘기도 있듯이 올림픽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져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윤상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계획된 유산 관리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한승진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내용과 연관해서 고민스러웠던 부분과 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더 추후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잠깐 코멘트를 잠깐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의문점은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학술대회가 아니지만 델파이 기법 그리고 또 AHP 기법을 활용해서 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하나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는 사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상대적 위계도를 제시를 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대적 위계도와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그 상대적 위계도 혹은 우리 개최지인 강원도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주민들이 인지하시고 있는 그 위계도의 차이가 존재할 거라고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서로 이렇게 집단을 분류해서 진행하는 것도 비교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요. 사실 지금 두 분 발제자께서 발표를 해주셨던 부분이 저는 저게 정말 위계도에서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란 부분에 대해서 쭉 39개의 항목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현상인가? 혹은 다른 나라의 올림픽이 유치를 했던 나라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좀 있었어요. 또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 88올림픽을 개최했었던 그 올림픽 유산과 그리고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후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올림픽 유산의 위계도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 또 반대로 관계 있게 그러면 그때 1988년도 대한민국과 2018년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인가? 지금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비링을 합니다. 유치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비슷한 이펙트를 그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국가 혹은 개최지의 지역 경제적 어떤 스테러스에 따라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뭐 이렇게 많이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상대적 위계도가 많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그 개최지의 경제 어떤 상대적 스테러스에 따른 그 위계도의 어떤 정의, 그래야지 저희가 expected long-term benefit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러한 발표였었습니다. 윤상훈 선생님께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까 7개 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그 상대적 중요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성 교수님,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 상대적 중요도가 갖는 시사점은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적인 측면이 좀 중요합니다. 한정된 재원 그리고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역량을 보다 투입되어야 되는지 필요하다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이 관리 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영역에서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가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유산 관리하는데 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나만 잠시만요. 이 관련해서 코멘트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코멘트가 아니라 질문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 본 연구를 진행하셨던 우리 윤상훈 선생님께서 정말 그냥 우리 척도에 제시되어 있는 그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정말 평창 올림픽이 남겨 있는 유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척도에서 나타난 스포츠와 그 신체 활동 그런 참여율 향상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 들고 이 평창 평화 포럼이 개최된 그 평화의 그런 주요 키워드가 평창 올림픽 유산의 큰 또 또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남북 그 회담이 개최된 주요 촉매제 매개체 역할을 다름 아닌 평창 동계올림픽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후에 국가적 외교에도 굉장히 많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코멘트도 좋고요. 혹은 질문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동시에 개최되고 있는 6개 세션 중에서 아마 어쩌면 가장 좀 그 아카데믹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어도 좋으니까요. 코멘트 또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평창 평화 포럼 그 청년위원단으로 이제 참석하게 된 장준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것들 너무 잘 들어서 좋은 내용들, 저도 궁금했던 내용들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연구 계획들에 대해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조금 생겼습니다. 듣다 보니까 지금 이 연구들에서 나온 상위 탑5 아니면은 하위
5 정도가 있을 텐데 혹시 이에 대해서 평창 동계 올림픽 2018년도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도 한번 해보실 이후 연구 계획도 있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장준환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 질문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한승진 교수님께서 답변을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전에 뭐 간략하게 의견을 드리면 4년 전에 이곳에서 올림픽 개최될 때도 혹은 불과 1, 2주 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 개최될 때도 올림픽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사실은 일회성 조직입니다. 해당 업무를 단 1회 하고 해산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17일 2주 플러스 금토일 해가지고 17일간 폭발적인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벤트 특성상 뒷일을 생각하기 대단히 어려운 조직이 그 조직위원회라는 조직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거시라는 것을 또 챙겨야만 하는 것이 또 숙명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언제나 한정된 시간이나 재원 상황에서 어떻게 프라이어타이즈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무엇부터 관리할 것인가가 대단히 유의미할 것이고 IOC가 제시한 7대 영역 39개 항목 중에서 과연 어떤 것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여할 것인가 이러한 그 지침이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은 추후 레거시의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한승진 교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24년에 있어야 하는 우리 그 강원 YOG 관점에서도 한정된 예산과 시간과 자원 속에서 어떠한 레거시에 더 많이 집중해서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단히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그런 관점에서 유의미한 질문이라고 보고 한승진 교수님께서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연구 계획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 연구로 끝날 수가 없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연구비를 이제 수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안서를 써서 앞으로 이제 계획될 거는 우선 지금 저희가 끝난 게 1차 년도 연구에 대한 공유고요. 2차 년도는 아까 남삼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저희 강원도를 지역으로 타겟으로 해서 개체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이 7대 영역 39 항목에 대한 인식 조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무래도 6월 30일 정도쯤에는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것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공유를 같이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이 상위 한 5개, 그다음에 하위 5개 영역에 대해서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연구 계획이라는 게 그 시기적으로도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그 우선순위 또는 큰 규모의 계획부터 그 연구부터 작은 단위의 계획까지 연구까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뭐 박사과정생이라든지 또 석사과정생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충분히 연구가 가능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어찌됐든 저희 연구의 결과물을 지금 학회지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영역이나 번안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물어보시면 될 텐데 과연 어떤 개체도 시민의 이것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물어볼 것인지 아니면 개체도시의 이 항목에 대한 지금 환경이나 어떤 그것에 대한 역량을 물어보는 것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아마 연구자들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상위 5개, 하위 5개를 구분지어서 하는 연구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극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상위는 상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위는 하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인데 특히 하위 항목을
분석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끌어올리거나 또 어떻게 상위 항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기대 효과나 결과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 충분히 연구할 만한 주제고요.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자문위원회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윤유식이고요. 네, 아마 1차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요. 꽤 오래전 얘기죠. 2002년도 예 잠깐 일을 했었고 그 뒤로도 뭐 예전에는 뭐 아틀란타 올림픽 분석한 적도 있었고 지금은 학교에서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레가시를 말씀을 하셔서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앉아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올림픽에 대한 레가시가 지금 항목들이 7개, 8가지 항목들이 좋은 내용을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벤트 레가시가 확산에 있는 것이고 어쩌면 영국이나 호주나 이쪽 유럽 쪽에 볼 때는 또 이제 이벤트 레가시 매니저라든가 이벤트 레가시 위원회란 구체적인 그 조직이나 위원회를 써가지고 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도 상당 부분 한 20-30%는 레가시의 이제 기획 관리에 초점을 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런 레가시 관점에서 지금 올림픽 관련된 레가시 좀 이야기는 뭐 오래전부터 돼 있었고 원래 비딩할 때부터 레가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유치가 되고 활동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보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없을 수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 발전, 뭐 국가 발전, 도시 발전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거시적인 관점의 이야기일 텐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이제 스포츠 이벤트라든가 이벤트를 개최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결과 중심의 어떤 레가시 이야기거든요. 행사 개최에 따라서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역이라든가 도시라든가 국가에 발전할 수 있는 레가시 관리적 차원의 어떤 레가시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레가시의 속성들은 이미 다 밝혀진 이야기고 이미 논의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법 자체가 이벤트 레가시 행사 레가시에 대한 관리 뭐 유치 이런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 관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더 큰 개념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고 그동안 100년 동안 행사 개최되면서 경제사회 문화, 도시 발전, 사회 지역 발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지역에 도시에 안착이 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레가시가 그게 더 진정한 레가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유식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코멘트이자 질문이실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지점이 지금 한승진 교수님 연구팀에서의 연구의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사실 관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레거시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 그것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그런 그 측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IOC가 제시한 Expected Long-Term Benefits from the Olympic Games라고 하는 구체적인 항목들로부터 그것을 수치화하고 위계화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을 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림픽 가치 지수를 측정하는 그러한 그 척도를 개발한 연구를 이제 후속 연구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IOC에서도 그 레거시의 개념을 밝힐 때 그 개최 도시의 비전 그리고 올림픽 무브먼트 즉 IOC를 중심으로 한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비전의 교집합이 바로 이제 레거시로 발전한다. 통상적으로 올림픽이라는 것이 개최지가 이제 7년 전에 결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어젠다 2020에 의해서 최근에는 이제 2032년 올림픽 개최지도 이미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7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된다고 하면 개최지로 선정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레거시는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올림픽이 개최된 이후부터 레거시가 시작된다기보다는 레거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올림픽 개최의 이유이자 비전이자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그 환경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관련해서는 우리 남상백 교수님께서 네. 말씀 주시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거를 질문해 주셨어요, 위원님께서. 저희가 올림픽 레거시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무엇이 떠오르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부터 이 본 발제가 시작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올림픽 레거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그 개최지는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먼저 떠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보여줄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보여주었는가, 뜻대로 그게 그대로 유산으로 전이가 되었는가, 그 과정 프로세스가 관리가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올림픽과 관련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지자체에서 유치를 할 때는 그 유치할 때 그 비용을 국가에서 같이 분담을 해줍니다. 하지만 유치 후 나중에 관리랑 관련된 부분에서는 온전히 그 개최지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물론 또 그러면 그 개최지에 대해서 사실 책임감이 더 큰 거죠.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엇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디 발전, 발달, 문화, 유산 도대체 그게 뭔데?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위원님께서도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 현실적인 질문이신데, 그러면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가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 물론 올림픽 이후에 기념재단도 만들어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행사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정부 조직체에서 이에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로는, 이거는 전혀 법적 근거 없고 그냥 제 사견으로는 국제와 사실은 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 전에 5년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전문적 인력을 배양했고 배출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림픽 이후에 보장이 안 됐죠. 저희가 정말 예산과 노력과 시간과 투입해서 정말 훌륭한 매니저들을 양성해냈는데, 전문가들을 양성해냈는데 올림픽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물론 관련 직종으로 가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다음 올림픽 혹은 다음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할 때 저희가 그 올림픽 관련 OCOG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또 새로운 인력들을 배양하고 양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거랑 전달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노하우를 가지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향후에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춰나가면은 아름다울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사실 관련 부서, 국제 스포츠와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코이카의 국제 협력을 관련하다 보니까 물론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내부에. 그러면 어떠한 직무적 역할에 대한 부여를 조금 개선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관리 부서에서 그 기능적 중심에 의한 역량을 그 권한을 더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더 모니터링과 책임을 더 강화한다든지 라는 어떤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와서 올림픽 유산을 이야기하기에 무엇을 보여주었는데, 퍼포먼스가 도대체 뭐였지? 전달된 가치가 뭐였지? 사람들이 왜 다시 여기를 찾아와야 되지? 사람들 마음속에 평창 올림픽 무엇이 남았어야 되지? 라고 먼저 좀 생각을 같이 다 함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남상백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교수 설수영입니다. 굉장히 좋은 연구 발표해 주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문도 잘 들었고 그다음에 남선백 교수님의 코멘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한승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레가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두고 준비를 한다면 2024의 유스올림픽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될 게 무엇이고 그 중에서도 또 우선시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뭐 굉장히 좀 광범위한 질문일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윤상훈 선생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걸어온 교수의 길, 그다음에 연구자의 길을 걸어왔을 때 뒤돌아봤을 때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미래에 연구를 하시고 교수의 길을 가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올림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그 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 방안이 부족하다. 저는 사실 8886 올림픽에 자원봉사를 했었던 학생이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벌써 88 올림픽, 평창 올림픽 그 사이사이에 많은 크고 작은 메가 이벤트들을 해왔었는데 아직도 정책적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글쎄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찾아보셨는지 연구를 해보셨는지 한번 의문이 듭니다. 어떤 정책적 마련이 되어 왔었고 부족했다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거에 중점적으로 해서 그 방안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 선생님의 일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올림픽을 통해서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줬을 때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개념을 정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본인이 지금 현재 right now 생각하고 있는 그 역량, 유산 아니면 그 개념들이 어떠한 개념으로 지금 갖고 계신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과 정리와 그다음에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수영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먼저 한승진 교수님께는 다가오는 2024년 강원 YOG에서 핵심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느냐와 관련된 굉장히 커런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윤상훈 선생님께는 대단히 근본적인 우리 한국 스포츠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주요한 국제 이벤트를 다 이렇게 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에 의해서 많이 배워내지 못하고 그것에 축적된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체계화되는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의견이나 해결책에 대한 좀 굉장히 묵직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승진 교수님부터 한 30초 정도로 핵심 위주로 각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이제 4회째이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저희가 아시아권에서는 처음 이제 개최되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관련된 레거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개최지가 같기 때문에 갖춰졌다고 보고요. 약간 소프트한 부분의 레거시에 좀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동계 스포츠의 선진국은 아닙니다. 예, 선진국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개발도상국, 후진국 또 기후가 안 되는 그 동계올림픽을 할 수 없는 나라들을 위한 다양한 드림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즉 동계올림픽의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에서
그거보다 더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어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런 소프트 레거시를 뭔가 만들어낸다고 하면 저는 그 YOG의 성공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강원도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상원 선생님. 네, 먼저 그 정책적 방향성의 부족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현재 중국 같은 경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동계 스포츠 참여 인구가 약 3억 명, 그러니까 베이징 인구의 한 28% 정도 해당되는 인구가 동계 스포츠에 참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경험을 한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평창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강릉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연구를 좀 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 기후적인 환경적인 차이인 건지 아니면 정책적인 좀 뭐 계획성의 부족인 건지 요거는 보다 좀 연구를 통해서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에 진짜 많이 와닿았던 질문인데 그 문화 영역에서 개념적 정리의 부족 이거는 뭐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계속 리뷰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화두가 됐던 드론 같은 경우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벤트 오프닝의 세레머니의 발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러한 관점을 아니면 융합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가치적인 거에서 좀 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많은 아니면 이렇게 독립된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크게 정립이 되어야 어떠한 것들이 올림픽 유산 레거시로서 어떠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문화 유산이 되는지 좀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그 성원과 관심과 질문, 코멘트가 있어서 지금 아직도 우리가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연구진들이 뭐 한 5분 정도 남아 계실 수 있으니까 또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앞에서 또 질문 주시면 방송되는 것과 무관하게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참여해 주신 한승진 교수님, 윤상훈 선생님, 그다음에 남상백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